한 문제당 2.5점이고요. 10개 틀리면 75점입니다. 한 7개 틀리면은 이제 85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사실은 딱히 설명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 외워서 틀리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숫자를 바꿔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 법령에 있는 걸 빼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고 정의를 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그 법에 대한 목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이제 1번의 보기 3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법에서 있는 걸 하나 빼와가지고 쓱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어렵죠, 사실.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0가지 법령에 대한 목적을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줄을 치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2.5점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건 뭐 중소기획 규모 제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넣은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이 답은 2번이죠. 근데 요거 좀 헷갈리죠.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되게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상근수는 이제 1000명인데 1500이라고 썼는데 분명히 어디서 1500을 본 것 같아요. 헷갈리는 거죠. 뭐가 1500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구분이 되는 단계까지 오셔야 되는 거고 막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800명, 700명이다 라고 생뚱맞게 쓰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시험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내니까 정확히 외우셔야 한다라는 거고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만한 부분이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 이게 되게 유일하게 설명이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안 해오면 틀린 거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8번의 답이 몇 번이죠? 4번이죠. 근데 이 얘기로만 놓고 보면 맞아요. 보세요.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 등록 뭐 이런 사유인데 보육실 총 면적의 60% 미만의 면적으로 3개월간 이용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6개월 이게 왜 틀렸냐면 이게 왜 틀린 답이냐면 60%가 아니라 50%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60% 미만은요. 50%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맞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푸는 법령에서는요. 이 숫자가 다를 경우에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6인 이상의 뭐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8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6인 이상이면 8인도 포함되니까. 근데 법령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6인 이상이면 딱 6인. 60% 미만이면 60% 미만. 그런데 60% 이하라고 써놓고 출제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미만, 이하, 초과, 이상 요거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이거 다 외웠는데 별거 아닌 거에서 틀리면 특히 미만 이상 요 경우. 그런데 4번 이제 8번의 보기 4 같은 경우가 맞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 A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A 예를 들어준 거잖아요. A의 이제 창업보육센터 A는 보육실 총 면적을 50% 미만의 면적으로 3개월간 이용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맞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알면 맞추고 안 해오면 틀린다. 그렇죠. 예. 근데 케이스인 경우는 많이 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오고요. 법령인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그대로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왔다 갔다 할게요. 계속 왔다 갔다. 순서대로 안 가고
31번 한번 볼까요? 어,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50% 범위 내에서 다시 갚아야 되는 거고 특허권 같은 거 나오면 갚아야 되지만 면제 사유도 있고 감면 사유도 있다. 그런데 면제 사유랑 감면 사유랑 이렇게 섞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면제 사유고 뭐가 감면 사유인지를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 많고요. 32번 같은 경우도 외우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사업 전환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33번. 이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촉진 계획이랑 실태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80점 넘으신 분은 조용히 저랑 눈을 마주쳐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내가 80점 안 넘었다. 그러면 그냥 묵념해 주시세요. 자, 넘으신 분 이제 한번 볼까요? 뭐지? 왜 다 묵념하고 있지? 나 80점 안 넘었어요? 영진님 80점 안 넘었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몇 점 맞으셨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제가? 60점 넘었죠? 예.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 낸 거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외웠으면. 이거 여기서 80점 넘기셔야 되고요. 제가 나중에 한 5월 달에 전체 모의고사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그때 법령에서는 80점을 넘기셔야 되는 거죠. 참석했을 때. 이거 안 해오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되게 금방 끝나죠? 설명도. 설명할 별로 없어요. 자, 두 번째 모의고사는 뭐냐면요. 이게 아마 26회 복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면으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좀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요거는 오픈북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책 갖고서 찾으시면 돼요. 요거의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브노트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뽑아온 자료예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 갖고서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개 드리고 그래도 다 불러드릴까요? 그냥 채점하지 마시고요. 위에 일렬로 쫙 적으세요. 숫자만. 네, 집에 가셔서 한번 나중에 풀어볼 수 있으니까 또 카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5개씩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4, 1, 2, 3, 3. 네, 그 다음에 하이픈 하시고요. 4, 4, 5, 5, 3. 하이픈 하시고요. 5, 3, 5, 4, 4. 하이픈 하시고요. 4, 2, 1, 1, 5. 하이픈 하시고요. 4, 2, 2, 3, 물음표. 이건 문제가 좀 이상해서요. 하이픈 하시고요. 1, 2, 5, 4, 1. 하이픈 하시고요. 이제 30번 때죠. 2, 3, 1, 3, 2. 하이픈 하시고요. 1, 4, 5, 5, 3. 이 답입니다. 여기서 문제 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게요. 틀린 경우는 안 해서 틀리는 거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볼게요. 옴부즈만 얘기잖아요. 그죠? 옴부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1번이 답이잖아요. 이거는 어디 소속이죠? 중소기업 청장 소속이죠? 예.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외웠으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외울 거 있다. 어디 소속이냐라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외우셔야죠. 중소기업 청 소속인지, 중소기업 청장 소속인지, 누구 소속인지. 그러니까 딱히 설명할 게 없죠. 왜냐면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다 맞는 얘기니까. 예. 그리고 2번에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참 외우기 어렵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는 1월, 7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물론 서브노트에 써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를 내가 이제 서브루트에 대한 걸 다 공부를 했을 때 풀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다는 거죠. 왜? 답은 하나인데 그런 게 있어요. 1, 2, 3, 4, 5 중에 정말 운이 좋으면 1번 보자마자 혹은 3번 보자마자 이게 답이 아닌 게 확실해. 그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게 확실해. 그런데 대체로 문제 보면은 3번이랑 5번이랑 막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에서 1, 2, 4번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3번, 5번 둘 중에 헷갈려요. 그럼 확률 50%인 거예요. 거기까지 올린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 정도는 오지선다 중에 답을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거, 외우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 해설을 하게 되면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기본법의 규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목적을 제가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로도 낼 수 있다. 오지선다로 낼 수 있다 그랬는데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냈어요. 빵꾸를 내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나머지 다 외우는 거죠. 보면 자 그러면 저희가 풀지 못하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승인 취소 사유 이런 건 다 비슷하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풀 수 있는 거고 7번도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협회 단체 얘기가 나오니까 8번도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저기 벤처법 뒤에 막 나오는 행위 제한 사항이랑 중복되는 게 많아서요. 벤처 관련한 법이라던가 기본법, 창업법 다 행위 제한은 비슷하다라고 로직을 갖고 하시면 돼요. 뭘 못 풀지? 14번은 확실히 풀 수 있는 거고요. 뭘 푸는 문제가 업무에 관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있나요? 업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나요? 다 보면 협회, 위원회 얘네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그런 그 세금, 면제되는 세금, 정리표에 있는 거 외우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건 좀 어렵겠네요. 34번 이런 거는 숫자도 없고 외우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못 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와는 있습니다. 저 박스에 해놓고서 제가 중요하다 외우셔라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6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슨 요건, 어디 회사의 요건 이런 부분 막 나오거든요. 대체로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외우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확실히 답이 아닌 걸 골라낼 수 있는 거 50% 정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아리까리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한 30% 20%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로직으로 갖고 가지고 키워드 숫자만 외워도 문제가 풀 수 있고 50점,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숫자 키워드만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못해서 점수가 그 모양 곡골이었고 하니까 그걸 다 외우시면 7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문제풀이는 안 할까요? 지금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에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 보면 비교해 보시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좀 풀다가 이건 모르겠다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카페에서 질문 게시판 적극 활용해서 물어봐 주세요. 뭐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법령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조사론으로 좀 얘기를 넘어갈게요. 조사론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법령만 통과한다고 시험이 통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또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한 5분 쉴까요? 예, 알겠습니다. 5분 쉴게요. 예.